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직장인 어떤 목표로 돈을 모아야 하는지 리메이크 버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초창기 때 한 5개 영상 정도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음향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서 한 주에 1개 정도씩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스터링, 리메이크 버전으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7년차 직장인이 7년차 미만의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모으지 못했는지. 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았던 대답이 의외의 대답입니다. 소비 통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월급이 너무 적다. 정말 이거 뭐 저축할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무슨 목표로 저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동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1번, 2번, 3번의 답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이해가 되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 통제가 어렵다.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그다음에 월급이 너무 적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 분도 월급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낮은 금리, 이런 것들이 좀 저축을 못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만나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10명 만나면 1명 정도가 자신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했는지 물어보면 그분들도 참 재밌는 거는 이 세 가지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핑계이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통제가 어려우니까 빨리 저축했다. 그리고 나는 월급밖에 없는데 목돈이라도 빨리 안 모으면 큰일 아니냐. 월급이 적으니까 빨리 모아야 된다 생각을 했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뭐 나 원금이라도 좀 많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의 비범한 사람만이 보통 5년차 직장인 같은 경우에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비범한 생각이 결국은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빨리 만드는 데 가장 비결이다.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4번인 동기 부족, 무슨 목표로 돈을 모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돈을 흐트리고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10분 공감하는 게, 저는 90년대 후반에 결혼했는데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니 해도 역시 결혼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첫 번째 목표로 삼는 결혼자금,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30대 중반이나 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는 20대 중후반서부터 30대 중반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직장인들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혼할 상대자를 빨리 만나는 사람들이 돈도 빨리 모은다라고 하는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하게 되면 돈도 빨리 모으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젊은 직장인들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는 역시 뭐니 해도 가파른 집값 상승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4년여에 걸친 집값 상승을 보면 서울 아파트가 무려 70%에 가까운, 가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이 거의 65.9%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상승률은 올해 1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국이 평균 20% 가까이 오른 걸 보면 4년 동안 오른 거, 그리고 작년부터 또 올해 초까지 오른 거를 더해보면 거의 뭐 90% 정도 올랐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사실 거의 집값이 웬만한 데는 2배 가까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사실 오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 대해서도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한 분들조차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목표의 직장인들 어디에 돈을 쓰느냐? 보복 소비에 출현. 요 근래는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드러났는데, 여성복 매출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땐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외부의 외출이 많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그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품만 잘 팔린다라고 돼 있어요. 명품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축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 라이프 사이클은 트리플 3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이 30년,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이 30년에서 40년, 그리고 소득 없이 생활해야 될 시간이 30년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30년 시기에 소득이 없어진 이후의 시간을 대비하는 자산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산 형성의 첫 번째가 바로 내 집 마련이죠. 근데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가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목표를 흐트러졌던 걸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할 텐데, 직장생활 5년차 미만 같은 경우는 돈 번 지 5년 차면 첫 번째 1억의 벽을 넘어서라 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억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억이 있어야만 결혼도 그리고 독립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독립 또는 대출을 받아서 결혼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1억이 돼야 되는데, 1억을 모았다 그래서 뭐가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허들은 1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억이라는 것은 사람 인변의 설립, 마음, 날일, 마음심, 이 간단한 이 아주 쉬운 한문은 네 가지의 조합인데요. 사람이 매일같이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돈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 목표는 3기 신도시 평균 분양가 84제곱미터 정도에 청약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저는 지금 미혼 직장인들이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어떻게 보면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평균 분양가가 1제곱미터당 676만 원 정도 되니까 33평 같은 경우에 5억 7천 정도가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를 내가 청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느냐? 최소한 3년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70%는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도금은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투기 조정 지역 이상이다 그러면 대출이 100% 안 됩니다. 50% 이하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100% 중도금이 대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기 신도시의 지역은 거의 100% 조정 지역 이상이기 때문에 중도금은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뭐 영끌, 신용대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7년 미만 직장인들이 달성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 허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저축의 목표, 돈 모으기의 목표는 바로 청약점에 도달하는 거다. 그럼 청약점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자, 1억 7천 플러스 160만 원 정도의 저축을 3년 정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바로 청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중도금 대출을 한 5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 내가 청약에 당첨되는 시점에 1억 7천의 현금과 3년 정도 매월 16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속도가 난 사람만이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이 청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로백이라는 게 있죠. 제로백은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100km에 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로백에서 따온 제로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억에 얼마나 빨리 도달을 하느냐라고 하는 제로억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3년에 270, 그러니까 3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월 평균 270 정도를 모아야 되고요. 4년에 모으려면 201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사실 쉽진 않겠네요. 5년은 이것도 쉽지 않은데 5년은 그래도 한결 159만 원. 아까 우리 청약점에 도달하려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저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백보 양보하더라도 6년에 132, 7년에 112만 원 정도를 세이브해야만 1억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어떠냐에 따라 뭐 가능한 분도 있고 불가능한 분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청약점에 도달하기 전에 1억의 벽을 넘어야 되니까 5년 차에 1억의 벽을 넘어보자 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직장인의 저축 내용을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저축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과도하게 주식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저축 같은 경우 금리형 저축은 굉장히 만기일이 분산돼서 이 돈이 정말 내 집 마련이나 결혼 자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비나 또는 부서지는 경향이 있죠. 수익률에 집착하고 전략적인 분산 투자 효과도 떨어지는 이런 너무 많은 펀드, 장기 저축의 비중이 너무 높으면 또 주택 자금을 모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70% 이상의 투자 비중이 되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청약이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청약에 우리가 원하는 계약금을 슈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금의 비중을 높이고 딱 떨어지는 목적별 저축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단일화, 장기 저축은 뭐 연금 정도 수준을 제외하고는 좀 축소, 그리고 기타 투자보다는 투자 조정기에 대비해서 금리형 저축을 좀 늘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연말까지는 30% 이하의 주식 투자로 비중을 좀 전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약점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기준으로 1억 7천 플러스 160만 원 저축의 3년, 이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